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추정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추정력이, 오늘 포인트는요. 추정력이 있다라는 말은 입증 책임이 없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추정력이 미친다는 말하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어디까지인가?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의 효력을 저번 시간에 6가지 중에 가등기의 효력까지 배웠죠. 그래서 오늘 등기의 효력 중에 뭐가 남은 거냐면 요 추정력이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추정력이 무슨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추정력을 설명할 때요. 가장 요 등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출석부입니다. 출석부. 자, 우리 등기부가 요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갑구에 대한 등기고, 그 다음에 신정고등학교 1학년 14반의 출석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 1번도 있고 2번 학생도 있고 15번 홍길동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출석부의 기능이 뭐예요? 출석부의 기능이. 출석부의 기능이란 거는 여기 출석부에 신정고등학교의 출석부에 어떤 학생의 이름이 붙어 있으면, 적혀 있으면 그 학생은 이 신정고등학교의 학생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걸 뭐라 그래요? 공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출석부의 기능은 뭐냐면요. 이 출석부에 어떤 학생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 학생은 이 학교의 학생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학교 학생임을 보여.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등기에 가령 B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권리자로, 현재의 권리자로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라는 이 권리의 권리자는 B라는 것을 보여주는, 즉 공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얘네들의 기능은. 자, 근데 요거 하나만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곁다리로 설명드리는 건데, A하고 B하고 둘 다 등기부에 적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등기 명의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명의인은 요거는 요 현재의 권리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도 출석부에 적혀 있고 A도 등기부에 적혀 있고 B도 등기부에 적혀 있지만 등기 명의인은 B만 등기 명의인이지 A는 등기 명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등기 명의인은 한 부동산에 하나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죠. 만약에 여기 을구에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자도 등기 명의인이에요. 현재의 소유자, 현재의 저당권자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권리자, 등기가 되어 있는 자가 등기 명의이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가다가 요 신정고등학교 1학년 14반 출석부를 주웠대요. 근데 이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애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일면식도 없어. 그런데 출석부를 딱 보니까 홍길동이가 15번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홍길동이를 몰라도 뭐를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홍길동이가 신정고등학교 학생인 것을 추측할 수 있겠네. 왜? 왜냐하면 이 출석부라는 기능 자체가 뭐라고요? 여기 적혀 있는 학생이 그 학교 학생임을 보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출석부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이 홍길동이는 이 학교 학생이야 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출석부의 기능이 이거니까. 아셨죠? 자, 그거랑 똑같아요. 그거랑 뭐가 똑같냐면 여기 지금 등기가 B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등기부를 이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 모르더라도 등기를 딱 끊어봤으면 이 B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자겠네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죠. 왜? 왜냐면 등기 자체가 그 기능이 이 부동산의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공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에 적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권리자임을 추측받는 겁니다. 근데 추측을 받는데 등기부를 기반으로 해서 추측받는 거를 추측이란 말을 똑같이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추정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추정.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정은 뭐하고 유사한 말이냐면 추측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력은 얘가 권리자로 추측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권리자가요, 요렇게 추정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B는 추정력이 있다 라고도 표현하고 올바른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권리자가 등기부에 적혀가지고 이 사람이 권리자로 추정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혜택이 뭐가 있냐면 보세요. 등기 명의인 B는 추정력이 있다는 말이 추정받는다란 말과 똑같고, 그 말은 입증 책임이 B에게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얘기냐면 입증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C라는 애가 나타나가지고요. 이 등기가 이상한데요. 이 등기는 제가 원래 여기 권리자인데 B 앞으로 등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라고 이 등기를 부인하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등기명인 B가 입증 책임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B가 만약에 어떤 놈이 이 등기가 이상하다고 부인을 하면은 B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여기 주인인데요 이러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누가 다 입증을 해야 되냐면 이 등기가 잘못됐다고 이 등기를 부인하는 이 C 있죠? 요 놈이 돌아다니면서 이 등기가 잘못됐는데요, 이거는 제 건데요 라고 일일이 다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입증하기가 쉽겠다 어렵겠다? 어렵겠죠. 왜? 자, 이 등기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인데 이미 여기에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 부동산의 권리자로 적혀 있으면 이것을 입증해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소송을 걸 때도 일단은 소송의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냐 갖고 변호사들끼리 싸웁니다. 왜냐하면 입증을 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민법을 배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그러면 입증을 책임진 사람이 굉장히 피곤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권리자는 굉장한 혜택을 받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력에 대해서 개념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 볼 거냐면 125페이지에 보면요. 이제부터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알면 돼. 개념을 알았으니까 125페이지에 보면 보세요. 요 한괄호 1번의 추정력 인정이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 나오고 한 페이지 넘겨서 126페이지에 추정력이 불인정되는 게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통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딱 보고 이거는 추정력이 인정되는 건데 이거는 추정력이 인정 안 되는 건데 라고 구별만 하시면 돼. 우리 시험에서는 그거밖에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추정력의 무슨 원리라던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8개를 막 지문에 흩어놓고 이거 추정력 인정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그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우린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제부터. 아셨죠?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요 추정력을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들 요 홍길동이가 요 학교 학생임을 추측됐죠. 근데 봐봐요. 요 홍길동이가 이 학교 학생이란 것만 추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까지 추측할 수 있냐면 이 홍길동이가 1학년 14반 학생이란 것도 추측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얘가 15번이란 거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출석부에 적혀 있는 것도 다 추측이 될 뿐만 아니라 출석부에 적혀 있는 저 너머에 있는 사실, 즉 홍길동이는 이 신정고에서 그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고 급식을 타먹고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등기도 이렇게 B 앞으로 등기가 됐으면 A로부터 B가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접수번호, 등기 원인, 순위번호 뭐 이런 등기부에 적혀 있는 것은 모두 다 적법하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 추정력을 깨트리려면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이거를 입증 책임이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 여기 요 매매가 있잖아요. 증여가 더 세금이 많이 나오죠. 원래 증여인데 이게 등기가 매매로 돼 있대요. 그러면 그 세무서에서 나와가지고 야, 너 이거 왜 매매로 돼 있어? 증여 아니야? 이렇게 등기를 부인했죠. 그러면 세무서가 입증해야 돼? B가 입증해야 돼? 세무서가 입증해야 돼요. 왜? 부인하고 있잖아요, 등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요 적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내용까지 추정이 되는구나.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이제 하나씩. 자, 이제 하나씩 보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 125페이지에는 추정력이 인정이고 126페이지는 추정력 불인정인데 추정력 불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추정력 인정보다. 근데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동그라미 1번에 적법이 추정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 등기가 가령 농지를 소유권 이전하면 농취증을 냈거나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소유권 이전이 됐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거래증을 냈었거니라고 하는 그 절차의 적법성까지 다 추정이 됩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 절차가 다 적법하다고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담보 물권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그러니까 담보 물권의 존재라는 것은 경매를 할 권리뿐만 아니라 그 빚, 얘가 가지고 있는 빚 있죠? 빚 자체도 가지고 있다는 추정력이 있어요. 자,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등기의 추정력은 어디에까지 미친다? 등기 원인. 이거 적혀 있잖아요. 등기 원인에까지 미친다. 요거. 그 다음에 절차와 그리고 이 등기에서 피담보 채권에서까지 미치고 등기 원인. 그 다음에 요 4번이 그나마 제일 좀 까다로워서 4번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5번을 볼게요. 자, 여기도 이중 보존 등기 나오면 그냥 선등기에만 인정. 후등기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이유는 알 필요도 없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권 거래자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게 뭐예요? 물권 거래자라는 게 부동산을 샀다는 사람이죠. 부동산을 산 사람이 사기를 당했어. 근데 저 등기부를 안 보고 사서 사기 당했는데요. 이러면 야, 너 임마 부동산이 10억씩이 나왔는데 이거를 등기부를 안 봤다는 걸 나불더러 믿으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일단은 뭘로 추적된다? 악의, 즉 알고 있었다. 등기를 봤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겠죠. 물권 거래자는 악의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등기 기록 사항을 신뢰한 경우에는 이것도 선의 무과실로 추정이 됩니다. 등기를 믿었으니까.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특별조치법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강한 추정력 밑줄 그으세요. 강한 추정. 시험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추정력에서 약한 추정력이라거나 아니면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강한 추정력이 인정돼요. 이 특별조치법은 뭐냐면 이게 옛날 얘기인데 뭐 구질구질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저기 지방에 가면은 소유권 인정하기가 좀 그런 어떤 뭐 부동산이 있는데 그때
여기에 그 지자체장들이 야, 이거는 네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라고 문서로 써준 게 있어요. 그게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추정력을 깨려면 그 문서, 보증서, 요 지자체장이 써준 요 보증서까지 위조가 되거나 잘못됐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강한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약한 추정력 아니에요. 강한 추정력. 특별조치법의 추정력, 강한 추정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 8개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4번을 한번 읽어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인은 제3자뿐만 아니라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즉, 그 전 명의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등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1번 소유권자가 A로 돼 있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B 앞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 명의인은 B죠. 근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B가 누구한테 이 부동산을 샀겠어요? A한테 샀겠네. 그러면 A와 B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 당사자 관계예요. 당사자. 왜냐하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었을 거니까. 그리고 A는 당사자 관계이면서도 이전 소유자죠. 전 소유자잖아요. 전 소유자. 자, 근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C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C가 이거 잘못됐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C에게 있었죠. 그러면 이 C는 입증 책임이 있는데 얘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입증 책임이 있었어.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B의 추정력이 C에게 미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즉 B가 가진 추정력이 C에게 미치니까 C는 입증 책임이 있는 거야. 미침을 당하는 놈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야. 무슨 이런 표현을 써요. 저도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법에서는 B의 추정력은 제3자에게 미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누가 이 등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냐면 요 당사자 관계이면서 이전 소유자였던 A가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판사한테 가서 이렇게 따지는 거야. 아니, 야 판사야. 얘는 제3자니까 얘가 등기를 부인하면 얘한테 입증 책임이 있지만 야 나는 그래도 내가 얘한테 안 팔았다니까. 나는 이전에 얘하고 당사자고 이전 소유자인데 내가 이 등기가 잘못됐다고 부인해도 내가 입증 책임이 있는 거야? 이렇게 따졌겠죠. 판사한테. 그러니까 판사가 맞아. 네가 입증 책임이 있어 임마. 이렇게 돼도 왜? 그러니까 야 우리 알다시피 추정력은 등기가 일단 되면 전 소유자로부터 이렇게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이 됐다고 추정되잖아. 그러니까 이 입증 책임은 당사자인 너에게 있는 거지 등기 명의인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입증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이 B의 추정력이 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B의 추정력은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또는 이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B의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그러니까 뭐예요? 입증 책임은 제3자에게도 있지만 당사자가 부인하면 당사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볼까요? 이제 읽어보면 이제 읽힐 거예요, 여러분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봤을 때 요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이 B였죠. 제3자는 C였죠.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니까 A였죠. 등기 명의는 제3자뿐만 아니라 권리 변동 당사자 사이에도 그 추정력이 미치는 거예요. 자, 즉 그 전 명의인에 대해서도 그 전 명의인이 A 아닙니까?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권리 변동의 당사자, 자 밑줄,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된다. 여기에서 요게 빠졌네. 등기 명의인의 추정력은 요 끼워놓으세요. 이거 내가 저기 나중에 타이프 쳐서 넣어놔야겠다. 등기 명의인의 추정력은 제3자뿐만 아니라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자, 요거 무슨 얘기인지 알지겠죠? 요게 그러니까 이전 소유자가 뭐 아니 나 이거 왜 그래?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이렇게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 볼 거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만 봤죠. 추정력이 인정.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몇 페이지냐면 126페이지 추정력이 인정 안 되는 거. 그거를 봐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교재 126페이지 추정력 불인정 보세요. 자, 요거 1번, 2번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밑줄 보세요. 권리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는데 표시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안 미쳐요. 즉 갑구와 을구에만 추정력이 미치고요.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요거.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표제부가 사실관계를 기록해 두는 곳이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적혀 있는 표제부에도 추정력이 안 미치니까 대장은 사실관계만 적어 놓죠.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대장에도. 그래서 건축물 대장 같은데 소유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로 추정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제부, 대장 둘 다 표시의 등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표시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관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오케이. 1, 2번 중요합니다. 3번도 엄청 중요해요. 3번.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마치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을 것 같다고 추정될 것 같지만 안 된다.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가등기는 밑줄 그으세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내겠어요? 가등기가 있다면 본등기를 청구할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X. 요거 주의. 왜냐하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가등기는 실체법상 어떠한 효력도 없다 그랬죠.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추정력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4번.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적 추정력이 배제된다. 밑줄. 자, 여러분들 이거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배제된다. 요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봤냐면 교재 124페이지에 거기 등기의 효력 중에서 밑에서 5번째 줄 쌍괄호 2번에 점유의 효력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P124페이지 거기에서 CF 비교를 해봐야 돼요. 124의 점유의 효력은 인정이 돼요. 근데 점유의 추정력은 배제가 아니라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망자 또는 허무인 명의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겠고요. 6번에 부실등기 밑줄. 부실등기가 명백하면은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례에서 그냥 딱 하나 나왔는데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 등기가 공유의 등기라면 A, B, C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등기가 어떻게 된 적이 있냐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2 가분수가 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너무나 부실 등기가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되면 이것이 회복 등기가 아직 되기 전이라도 말소가 안 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인은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 거예요. 말소가 됐다 그래도 부적법하게 되었다면 말소된 걸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회복 등기가 되기 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8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이해가 안 될 건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봐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 변동에 관해서는 추정력. 자, 밑줄 일단은 밑줄부터 먼저 긋자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만 추정력 있고 권리 변동에 관해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존 등기 명의인이 이전의 소유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고 명의인 측에서 그 양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8번을 여기다 제가 이제 다시 썼는데,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차이점을 한번 좀 보자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1번 소유권자 A가 2번 소유권 이전 B 이렇게 등기가 된 게 소유권 이전 등기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가령 이렇게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B 요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봐봐요. 처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만 추정력이 있고 권리 변동에 관해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권리 변동의 추정력은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요 등기명인 B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 즉 권리 변동을 했다는 이런 추정력이 미치잖아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타인으로부터 요거를 사는 거죠. 근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B가 어떤 건물을 신축할 때 남한테 산 게 아니라 자기가 건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샀다는 권리 변동의 추정력은 없고 미치지 않고 뭐만 있냐면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진실하게 이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것만 추정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소유권 보존 등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봐봐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 보존 등기 명의인 B가 저 이전 사람인 A로부터 요 건물을 샀는데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봐봐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이 A의 전 소유자인 A가 저 얘한테 이거 안 팔았는데요 라고 부인을 했었잖아요. 아까 우리. 그랬을 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어? A가 부인하더라도 입증 책임은 요 A가 입증 책임이 있었잖아요. 왜? 아까 봤잖아요. B가 가진 추정력은 누구에게?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요 전 소유자가 부인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증 책임은 전 소유자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존 등기는 방금 전에 봤지만 요 A로부터 B로 샀다는 권리 변동의 추정력은 미치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보존 등기 명의인이 주장하는, 아니 이전에 A한테 제가 샀거든요 라고 했을 때 이 A가 부인을 하죠. 그러면 입증 책임이 이제 A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 B인 보존 등기 명의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의 차이점입니다. 왜 틀려? 그렇죠? 이게 원래 성격 자체가 틀리잖아요.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해? 이전 등기는 애초부터 남한테 샀다는 등기고, 보존 등기는 남한테 샀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건물 지어서 지가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나머지 문장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이 이전 소유권자 A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샀다고 주장을 하고, 이전 소유자 A는
양도 사실을, 즉 나 얘한테 안 샀는데라고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져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다르게 명의인 측에서 그 양수 사실을 입증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요 앞문장이 잘 나와요. 뭐라고 잘 나오냐면 보존 등기 명의인은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에 관해서 추정력이 미친다. X. 그러니까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추정력이 있으므로 권리 변동에 관해서 추정력이 미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고요. 권리 변동의 추정력은 없어요. 두 번째 문장은 내려면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입증 책임은 이전 소유자에게 있다. 그러면 틀리죠. 누구에게? 보존 등기 명의인에게 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 이전 등기와의 차이점. 아셨죠? 사실 요거만 알면 되는데 꼭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선생님, 이거는 지금 만약에 이 B가 A로부터 요 부동산을 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건물을 A가 지었는데 모두 생략 등기했다고 B가 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꼴이냐면, 야, 판사한테 가가지고, 야, 판사야, 나 진짜 모두 생략 등기했거든. 정말 A한테 산 거 맞으니까 나 벌 좀 줘. 벌금 1억만 때려줘.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이런 경우가 있냐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냥 여러분들 재미로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 끝나요. 끝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A가 요거 10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미등기 상태에서 B한테 팔았어요. 근데 100억짜리인데 이 A가 하는 얘기가 B한테, 야, 우리 이 건물이 100억이나 되니까 이거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하지 말고 내가 이거 90억에 팔게. 90억에 팔 테니까 네 앞으로 그냥 소유권 보존 등기해서 모두 생략 등기 하자라고 한 거야. 모두 생략 등기 벌금 최고로 맞으면 1억까지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B가 알았어. 뭐 10억 깎아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뭐. 라고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렇게 A 앞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A가 아니라 B 앞으로 해야지. B 앞으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송이 걸린 거야. 누구한테? A가 뭐라고 소송 걸었냐면 B한테, 내가 이 건물을 지었는데 부당하게 B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B는 B하고 A하고 있어요. 근데 B는 등기 명의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했을 때는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그렇죠. 이 보존 등기가 잘못돼 있다고 부인하는 A에게 입증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보존 등기가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그렇죠. 이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이 A가 건물을 지가 다 졌죠. 그러니까 자기가 착공신고서, 준공 완료 필증 다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쉽게 이 사실을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B는 얼마가 날아가게 생겼어? 90억 날아가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판사한테 얘기해서, 야, 내가 판사야. 내가 진짜 얘한테 산 거 맞거든? 내가 모두 생략 등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벌금 1억은 맞겠는데 이 건물 90억이 날아가게 생겼잖아요. 나는 정말로 이 A한테 산 거야 라고 주장을, 이전 소유자가 샀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판사가, 야, 그럼 A 데려와서 한번 물어볼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판사가, A야, 정말 이 B가 너한테 샀니? 라고 물어보면 A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뉘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A가 부인을 하게 되면 이제 누가 입증 책임이 있다? B가 입증 책임이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모두 생략도, 그러니까 그 사연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이게 원래 판례인데 이런 내용은 다 생략이 된 거지. 뭐 10억, 100억 이런 거는. 그래서 요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부인하면 깨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본 요 8번 있죠? 이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기억하는 것도 별로 안 중요해. 이거 스토리가 그냥 내용만 기억하면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만 추정이 있고 권리 변동에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부인하면 이전 소유자가 부인하면 입증 책임은 명의인에게 있다. 보존 등의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랑 다르다는 거 느껴지죠? 오케이,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127페이지부터는 자, 그리고 쌍괄호 7번의 공신력 불인정.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공신력 절대 인정 안 해준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번 보세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의 등기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이건 그냥 요거 교재 보면서 끝내자고요. 몇 페이지냐면 127페이지. 자, 우리 등기의 종류가 표시에 관한 등기는 어디에다 한다? 표제부에다 한다. 이런 걸 표시란의 등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표제부에는 우리 방금 하나 봤는데 뭐 봤냐면 표제부에 추정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저번 시간에 무효등기의 유용도 소유권 보존 등기나 추정력에는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주등기, 부기등기 배울 때 부기등기는 아니고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알아두세요. 가등기 있죠. 가등기는 표제부에다 못합니다.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접수 칸은 있는데 접수 번호는 없다. 그래서 요거 5개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암기하세요. 요거 표제부에 없는 것들입니다. 표제부에 없는 것들 5개. 그리고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갑구하고 을구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기에 대한 내용은 무슨 기입 등기 뭐 나오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한번 제가 언급은 해드렸는데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말소, 회복 등기까지 배울 건데 그냥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면 변경하고 경정 등기는 어떤 등기가 일부 불일치하게 됐을 때 요거를 일치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변경 등기는 그 원인이 자 봐봐요. 일부 불일치하. 경정이나 변경이나 둘 다 일부 불일치인데 그 원인이 얘는 후발적으로 일어난 거고요. 경정 등기는 원시적으로 원지 잘 모르겠죠. 그냥 들어만 두세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요거고 말소 등기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 불일치. 멸실 등기는 부동산 전부가 멸실. 그리고 말소 회복 등기는 요거는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되면은 말소 회복 등기합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나중에. 그냥 들어만 두세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28페이지 핵심 체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등기한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에 대해서는 같은 구니까 동구죠. 접수 번호가 아니죠. 동구니까 순위 번호. 그리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가 아니라 이게 접수 번호. 서로 바뀌었네요. 그죠? X.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예요. 2번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있죠. 점유의 추정력은 없는데 점유의 효력은 있다. 맞고. 등기의 추정력은 각구 을구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표제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을의 토지에 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정당할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죠?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맞죠. 이게.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의해서 권리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에 대한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 등기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여태 설명드렸잖아요. 안 되죠. 부인하는 경우에. 6번 한 필 토지의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 수리하지 못해죠. 소멸한 전세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용익물권은 등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후등기 저지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정력을 봐가지고요. 우리가 여태 뭐 봤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공부한 내용이 뭐였냐면 등기의 효력을 1번부터 이제 6번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칙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추정력,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해서는 추정 인정되는 거 8개, 추정 인정 안 되는 거 8개. 그래서 딱 보고 이거 추정 되네 안 되네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정말 중요한 총론에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